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고 부동산 과열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항상 많이들 듣곤 하는데 이 서울의 아파트 전세값만 해도 8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수도권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인기 동네의 집값은 계속해서 특히나 더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시장의 변화를 좀 봐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좀 쓰고 있거든요. 선호주택과 필수주택.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전세 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신축. 그러니까 요즘 젊은 층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냥 워라밸로 살지 아니면 제대로 살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립니다. 네. 그래서 똘똘한 집에서 똘똘하게 신혼생활을 사지 않는 한 그냥 혼자 살겠다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 수요는 뭐냐면 딱 선호주택으로 한정되죠. 네. 저희 때처럼 그냥 단칸방, 빌라에서 결혼생활 시작해서 돈 모아서 살자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 그냥 뭐 쉽게 얘기해서 그냥 좋은 동네 새로 지은 아파트 네, 이런 거기 가고 걸 싶다는 얘기하죠. 층이 예. 다 몰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전세값 상승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것은 뭐냐면 연립 빌라도 되게 좋은 게 많거든요. 그럼요. 엘리베이터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조명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시는 분들은 연립 빌라로 가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전세가 뭐 씨가 마른다 이런 데들은 대단지에 신축에 좋은 아파트입니다. 대부분이.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전세로 이제 많이 가시게 되잖아요. 네. 전세를 가는데 전세 대출에서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제2금융권에서는 또 전세 대출을 80%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금리라는 팩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금리가 지금 월세를 사시는 분이 전세로 가시더라도 전세 대출의 이자율이 현재 지불하는 비용보다 저렴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월세에 계시던 분들이 전세로 가시는 분들 계시고 예. 그래서 당분간 다행인 것은 뭐냐면 전세 가격 상승률이 네. 이것도 매매 가격 상승률과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그거보다 좀 약합니다. 약하고 이런 표현을 드릴게요. 보통 주간에 전세 가격은 0.1, 0.2 수준을 찍고 뭐 0.0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네. 이 박근혜 정부 때 그 전세 가격이 폭등한 시절이 있습니다. 그 빚내서 전세 대출을 확대해 줄 때 그때는 한 주에 최고 0.5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지금은 0.12 수준이거든요. 0.27 뭐 이래요. 네. 그때에 비하면은 10분의 1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언론에서 0.1, 0.01이 12달일 때 전세 가격의 끝은 5% 수준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것을 시장에다 조금 정리를 해서 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뭐 시장의 어떤 여러 요인들 뭐 정치권, 언론, 건설사, 또 서민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다 보니까 정확한 정보가 요새 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기자분들이 혹시 이걸 보신다라면 우리 국민들이 좀 정확하게 시장을 대처해서 자산 관리할 수 있도록 보도 내용을 좀 팩트에 맞춰서 잘 해줄 걸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정부의 새 임대차 3법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기고문 쓰신 걸 제가 좀 읽었던 기억이 나요. 쓰신 내용들을 서민 주거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이 법이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네. 예. 충족시키는 건 맞습니다. 맞고 그 법이 나오자마자 제가 개인적으로 네. 정부나 그쪽에 뭐 직접적인 아니면 간접적으로라도 법은 잘 취지에 맞게 잘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실거주 예외 조건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를 하겠다고 소유주가 표시를 하면 뭐 자제분들이 와서 살 테니까 나가주세요. 나가야 이러면 나가야 된다는 조항을 넣어가지고 예. 그 조항이 악용될 거라고 저는 봤어요. 사실은 선량한 소유주가 실제로 뭐 자녀가 결혼해서 들어갈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예. 그것이 아니라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전세가 모자르고 매매가 모자라다는 어떤 언론의 어떤 보도로 인해서 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빈집은 매매나 전세 가격이 높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악용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좀 많이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데 뜻은 좋습니다. 4년이라는 기간을 주었으나 실제로 시장에서는 2년밖에 작동을 안 하는 예외 조항 때문에 이 부분이 수정되어야 되는 게 좀 필수적이고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지금 임대차 조건이 OECD 36개국 중에서 최악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직시해야 되는데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네거티브식과 포지티브식이 있는데 전 세계 유럽의 선진국 대부분은 이럴 경우에만 내보낼 수가 있지 나머지는 다 그냥 계약 갱신입니다. 유지가 되고.
근데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이럴 경우만 계약갱신되고 나머지 다 나가야 되잖아요. 반대예요. 그래서 이거를 유엔에서 유엔 헤비타트라고 그러죠. 권익위원회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문서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에. 예. 문서를 보내고 시찰을 나와가지고 제도를 체크해보고 대한민국의 권익 인권 차원에서 제일 열악한 부분 몇 가지 찝는 중에 이게 항상 등장합니다. 대한민국의 임차인의 보호 제도가 최악이다. 빨리 고쳐라. 수정하라라고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제가 알기로 문재인 정부 19년 말에 그 경고장까지 받았습니다. 네. 그쪽으로부터. 이렇게 안 하면 전 세계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선진국 같지만 예. 임차인 약자에 대한 보호가 열악하다. 이거는 국가 수준이 안 맞다라는 것을 공포한다는 어떤 표현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임대차법이 급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실거주 예외 조항에 대해서 좋은 뜻이나 악용되는 좀 미스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고쳐진다라면 제가 볼 때는 좀 더 나은 주거 어떤 안정을 네. 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도 좀 약간 보완을 하고 예. 이렇게 가다 보면 분쟁도 줄고 예. 원래 목적인 주거 안정에도 좀 도움이 될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네.